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도화에 이어서 동서이경 이렇게 8자가 한 문장이죠. 자, 화의 도분 동쪽 서쪽에 동서이경, 동쪽과 서쪽에 두 서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디가 언제 어떻게 돼서 서울이 됐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씨캠프에서는 좀 생략할까 합니다. 일단은 한자에 대한 한자의 쓰임만 알아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글씨 쓰는 걸로 갈게요. 자, 이건 동자는 동력동자, 동양, 뭐 동풍, 동문서답 할 때 쓰이는 자고, 서자는 글자 그대로 동쪽 서쪽이란 뜻이에요. 서기 몇 년, 서양 뭐 이럴 때 쓰이는 자고, 뭐 두이자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이중으로 한다, 제2, 뭐 20회 뭐 이럴 때 쓰이는 자고, 경자는 서울 경자, 경기, 뭐 경성, 옛날에 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상경한다 이럴 때 쓰이는 자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장은 차제 이제 뭐 덮어 두더라도 일단 한자의 쓰임은 굉장히 빈도수가 많은 글자들이다. 네. 자, 동력동부터 보겠습니다. 활자 있는 모양대로, 활자에서는 가로액이 수평이에요.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수평으로 안 씁니다. 살짝 올라가겠습니다. 자, 너무 길게 하게 되면은 밑에 들어가는 날일자가 굉장히 커지거나 또 잘못하면 작아지니까 모양 내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지나치게 길지 않게 쓰시고,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이 결과적으로는 밑에 날일자 부분이 넓어지게 쓰는 게 맞다. 사실 활자에서는 이거보다 더 길게 썼습니다. 자, 동력동자를 내려가는 거 할 때 어디가 중심이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있죠. 제가 여기 좀 찍어 볼게요. 여기가 전체 길이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고리 없습니다. 근데 갈고리 해도 괜찮다. 빗짐 하는데 빗짐의 각도를 기준으로 파임을 쓰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활자에서 여기를 더 길게 한 이유는 빗짐과 파임을 이 안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활자를 만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간격 같이 하시면 되고, 여기가 중심이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지점을 통과할 때 내려온 만큼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빗침과 파임의 각도만 빗침에 준해서 파임을 해주시면 딱 정확하게 맞는 조형이 된다. 이거 역시 중심 잡아 놓으시고, 자, 이게 지금 동서양 이렇게 이제 여기선 뭐 다른 얘기지만은 동양과 서양의 우리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 쪽인 거를 동경을 하고, 동양 사람들은 서양적인 거를 동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고, 이게 좀 이색적이니까, 예, 그런 뭐 모든 이 사회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미술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여기서 새로운 자형을 말씀드리면은 한일자가 그리 크지 않아요. 짧아요. 그리고 반대로 날일자가 굉장히 커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자, 획을 여기도 띄고 여기도 띄었죠. 꽉 붙여 놓는 것보다 이렇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은 보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하게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세로 획을 중심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내려온 만큼 내려오는 건 똑같아요.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갈고리는 안 할게요. 하셔도 됩니다. 하면 더 세련돼집니다. 그리고 피칭과 파임이 활자보다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러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간격은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중심, 위에 설명드린 바와 똑같아요. 피칭과 파임은 피침의 각도에 준해서 파임을 한다. 차형 맞추는 것도 일정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한자 자체가 굉장히 숫자가 많으니까 그 모든 거를 다 일정 수준까지, 그러니까 물리가 트이기 전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좀 시간적인 그런 좀 제약이 좀 있죠. 그래도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극복돼서 내 거가 돼 있을 겁니다. 자, 동자. 이것도 좀 평이하게 갈게요. 이 형태를 가지고 하는데 이 파인 부분만 좀 바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요. 연결되죠? 여기서는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아까 갈고리 얘기했죠? 갈고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행서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고리가 자연스럽게 돼요. 여기서도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연결이 와서 이렇게 파임 대용의 획을 만들어 쓰시면 돼요. 이런 자형이 있고요. 간단한 자형 글자일수록 쓰기가, 글씨로 만들어 쓰기가 어렵다. 자, 서자는, 자, 동자는 획이 많은데 활자에서 보면은 서자도 크기를 똑같이 맞춰 쓰는데, 우리가 육필로 쓸 때는 큰 잔 크게 쓰고 작은 잔 작게 쓰는 게 맞아요. 네. 그래도 활자니까 활자에 있는 대로 써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걸 굉장히 길게 해서 이렇게 이 왼쪽 오른쪽을 맞춰 놨어요. 그리고 특징은 이렇게 사방팔방 다 꽉 막아 놨다. 키가 좀 큰 편인데 우리가 육비를 쓸 때는 작은 잔은 어떻게 한다? 작게 쓴다 그랬죠? 이런 거는 뭐 중심 맞추기는 너무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금세 될 것 같아도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동자와 마찬가지로 가로획을 너무 길게 안 긋습니다. 짧게 긋고 아래가 커지는 형태를 육필에서는 보이고 있어요. 짧죠? 네, 짧습니다. 그리고 세로획을 좀 짧게 그으세요. 자, 이것도 굵기가 굵고 가늘고 이런 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갈고리를 꼭 안 다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꾹 눌러서 마무리 짓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안에 공간이 꽉 찬 이게 좀 붕 뜬 이런 느낌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네. 좀 번져서 조금 그러네. 자, 일단 설명이 중요한 거니까. 예. 자, 그다음에 행소로 봤을 때는 행소에서는 좀 많이 현란해지죠. 예.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오냐 하면 이렇게 옵니다. 역시 아래가 넓어지니까 가로액에 비해서 이게 더 길게 나와요. 이렇게 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끝내요. 그리고 타고 들어가면서 하나, 둘 하고 이 획이 연결되면서 한일자와 연결돼서 이렇게 다 끝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시는 게 좀 세련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두이자죠. 세 번째 글자 두이자. 두이자도 활자에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팔자에 보면은 어떻게 썼냐면 이게 붓이 갈라지네. 예. 사실 이 세필은 이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조금 쓰면 끝만 다르면 못 쓰니까. 이거 역시 어떻게 생겼냐면 자, 위에 게 작고 아랫게 깁니다. 근데 이 가운데 공간을 이렇게 넓게 잡아놨어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역시 우리가 육필에서는 이렇게는 안 쓴다. 이렇게 쓰면은 이 글씨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냥 얘기는 안 해도 그냥 피시고 웃고 넘어가겠죠. 자, 중심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한자 한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쓰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자는 이렇게 세로 쓰기 있죠. 오른쪽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써 내려오는 그게 정석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거보다 작아졌죠? 더 작게 쓰시면 돼요. 너무 좁게 쓰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넓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보다 작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너무 길지 않게. 자, 그리고 수평을 걷을 때 오른쪽이 왼쪽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럼 기울어진 게 아닌가 했지만 그게 기울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써야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을 준다. 이 획이 몇 개 안 되는 거, 한일, 두이 이런 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두이자는 행서에서는 더 작게 들어갑니다. 길이를 거의 편차가 없이 작게 들어가요. 짧게 하고 연결돼서 더 짧게 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붓이 이제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갈라져요. 그렇죠? 자, 마지막 글자 서울경자 씁니다. 서울경자도 활자에서 활자를 보고 쓰면 이 점이 반드시 나오죠. 그리고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온 이유는 아래의 폭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중심에서 딱 맞추고 여기서는 갈고리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을 삐침같이 이렇게 찍었어요. 이 끝을 안 넘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점 찍었을 때 이 끝을 안 넘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딱 짜여진 틀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경자 살짝 이제 지금은 입구로 쓰지만 옛날에는 날일자 형태로 된 자형이 훨씬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점은 이렇게 똑바로 찍지 말고 중심 잡아놔야 돼요. 중심. 이렇게 기운 점을 찍습니다. 측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 가운데가. 그리고 편차를 한일자와 이 밑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의 편차를 크게 두질 않고 있어요. 이게 거의 비슷하죠.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격을 이렇게 3개 맞추면 되는데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획이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져 계속 지금도 쓰여져 내려오고 있는 자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심이 여기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은 밑에 이 길이를 얼마큼 잡아주면 좋냐? 동력동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했을 때 길이를
요만큼,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같게 이렇게 갈고리 달아주시고, 여기서는 점 이렇게 삐쳐도 되지만은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점을 양쪽으로, 자, 이 각도를 준해서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 똘망한 자형이 나옵니다. 이런 걸 좀 써보시고요. 나는 아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길이를 한번 조정해 보세요. 여기 길게도 해보고 또 이거 작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시면은 자기만의 글씨가 나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행서를 쓰는 게 많이 있어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이 자형을 가져온 겁니다. 점을 찍고 연결돼도 돼요. 근데 자신이 없을 때는 끊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건 좀 좁게 들어가요. 넓지 않고. 그리고 끊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와서 점 찍고 넘어오면서 점 찍고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자형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서체에 따라서 자형도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행선은 이렇게 획과 획이 연결되는 그 연결선이 보이잖아요. 이걸 맥락이라고 하는데, 이거 할 때 주의점은 획이 아닌 부분은 가늘게 하는 거고, 획은 획같이 굵게 하시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획이 가늘어지거나 아니면 맥락이 굵어지거나 그러면은 그 글씨 자형 자체가 성립되는데 조금 조형성에서 너무 손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캐치해서 하시면은 이제 세련된 글씨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동서이경 그랬죠. 동쪽과 서쪽에 서울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의 서울이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뭐, 그 위에서부터 해서, 저, 화하에 있는 도읍이, 예? 뭐, 어쩌고 이러고 뭐, 시대에 따라 달랐다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장안이 중국의 서울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장안.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안이라고 하죠. 서안. 거기가 이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중국에 가면 그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실크로드 개척에 대한 그런 거를 굉장히 큰 원형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중화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역으로,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개척을 해서 거기서 그 큰 성과를 얻어서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각 나라에서 조공을 하러 오는, 그걸 마무리 짓는 그런 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서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화, 예, 중화의 이제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다. 이런 게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어요. 뭐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는 거기 절대적인 영향을 받겠죠. 여기서는 그냥 이 한자 한자 배우는데, 동서이경 했을 때 이거 한자, 그 다음에 이 자형을 쓰는 방법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